1년 전에 김영도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섰을 때 전국의 많은 산악인들이 애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문득 이대로 우리가 김영도 선생을 잊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김영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영도 선생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정신적 유산과 우리에게 또 남겨준 산악계적 숙제를 우리는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김영도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그런 유산과 많은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는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산악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명언들을 중심으로 저는 김영도 선생을 한번 회상해 볼까 합니다. 자료집의 순서대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일부는 제가 축약을 해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우리 한국 산악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등반에 나섰습니다. 우리 산의 규모와 높이에 갈증을 느낀 산악인들이 해외의 높고 험한 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해외 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경비 마련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몇 번의 영광스러운 등정도 있었지만 많은 희생과 좌절도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하얀 산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향한 산악인들의 열정은 해를 갈수록 높아만 갔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산악인들이 정신적 좌표로 삼던 명언들이 있습니다. 등산은 무상의 행위라는 리오넬 테리의 말은 열정 하나로 알피니즘을 추구하던 가난한 산악인들의 심정을 적절하게 대변해준 명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곱씹으면서 저는 1982년에 아이가 북벽과 마칼루 그리고 푸머리를 올랐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없는 행위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당시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한 해에 3번이나 해외 등반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산악 선구자들이 남긴 명언들이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산에 왜 오르냐고 어리석게 물어보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라는 조지 말러리의 선답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명언들은 그 함축적 의미가 마치 진리를 만난 듯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알피니즘은 산의 불확실성과 맞서는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1983년 겨울에 아마다브람을 혼자 올랐고 그 후에 에베레스트를 그리고 초유와 지사팍마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알피니즘의 본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등로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피크 헌팅을 일삼는 등정주의에 반하는 이 말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로지 정상만을 염두에 둔 등정주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개발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초기 해외 등반의 보편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오직 정상만을 겨냥하는 이런 등반은 등반가 개인들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한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반해 등정주의 등반은 산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내 본원적 지향에 따라 내 체력과 판단력으로 나만의 길을 찾아내고 나의 정상을 오르는 것입니다. 등산의 본질은 정상이 아니라 고난의 극복에 있다라고 한 알프레드 머메리의 명언은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산악인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머메리는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며 더욱 어렵고 다양한 루트의 실현을 위해 마타오른의 새 루트를 올랐습니다. 등반에서 가치의 중심은 정상이 아니라 등반 과정에 있음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은 그러나 늘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우리 등반가들은 쉬운 루트를 택해 세속의 높은 정상을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오를 것인가를 두고 고뇌의 술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국 알피니즘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결과들보다는 배고픈 술잔을 들던 등반가들의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산이냐 현실이냐의 갈림길에서 장 프랑코의 등산은 정열이고 탈출이자 종교라거나 조지 핀치의 등산은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법이라는 말로 위안 삼았고 산으로 가는 길은 인생의 길임을 상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명언들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등반은 얼마나 몸이 건조했을까요? 등산은 길이 끝나는 데서 시작된다. 등산가들은 누구나 산에 자기만의 고향이 있다. 등산은 차 안에서 피안을 잇는 달이다. 산의 정복은 인간의 자기 정복의 일부다. 등산은 육체적 노동을 통해 정신적 고향에 이르는 과정이다. 등산은 끊임없는 지식욕과 탐구욕, 정복욕의 소산이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고도가 아니라 태도다. 몇 권의 책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이런 명언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수많은 원서 속에서 채워졌을 이 주옥같은 명언들의 공급처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40여 년간 우리들의 등반을 지켜보던 김영도 선생의 말과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선생은 일찍부터 외국 산서를 읽으며 알피니즘은 육체적 기술보다 정신의 영역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변한 번역서조차 없는 한국 산악문화의 공터에 앞서간 산악인들의 체험을 기록하는 것이 당신의 몫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생은 그런 자신과의 약속을 글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 산악계는 선생이 찾아낸 주옥같은 명언들을 만났고 그 속에 함축된 알피니즘의 가치를 깨닫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산악인이 지켜야 할 정신적 자세와 등산의 본질을 일깨워준 김영도 선생이 2023년 10월 21일 자택에서 향년 99세로 운명하셨습니다. 산악계의 큰별 김영도 선생이 남긴 자리가 그래서 공허하기만 합니다. 선생은 1982년 한국등산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에베레스트와 그린란드를 체험하면서 서구의 등산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산악인으로 변신하신 겁니다. 등산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전공과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회상하셨습니다. 김영도 선생은 산악인이기 이전에 철학자였습니다. 전공이 철학이어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가 철학자가 아니었다면 수많은 산악 서적 중에서 어떻게 함축적 내용이 담긴 명언들을 찾아내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등산은 산에 대한 인간의 자기인식이라는 말은 산과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전제되어야만 찾아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까? 선생은 2022년 한국등산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의 마지막 강연에서 산에 간다고 모두 산악인은 아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했다. 등반가가 아는 만큼 그의 알피니즘의 세계는 넓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피니즘은 일종의 야외 스포츠이지만 실은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차원의 세계다. 250년에 걸친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으며 선구자들이 남긴 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철학으로 출발해 후기 인생을 등산가로 살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영면하기 5개월 전까지 수유리 커피숍에 앉아 원고지의 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철학자이며 산악인이자 탁월한 강연자하면서 저술가였던 선생은 총 27편의 서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책과 함께 산에 오르는 삶을 권하며 책 속에 산과 길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등산의 육체적인 결과에 매달릴 때 무형의 가치로서의 등산을 주창하고 알피니즘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워준 김영도 선생. 그리하여 우리 산악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선생은 그가 남긴 저 수많은 명언들과 함께 늘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이 페어 민스, 워메리에서 헬만불 그리고 메스너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알피니즘의 선구자들이 실천하고자 한 편의적인 수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을 오른다 라는 의미의 이 구절은 감히 선생의 인생 역정을 살펴볼 때 검소와 정직으로 일관된 선생의 삶에 적용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후에 네 분의 발표자들께서 우리 김영도 선생의 생애와 우리에게 남긴 유산,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김영도 선생과 우리 알피니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